왜 안 되냐 이거? 됐나 이제?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또? 나오는 건가? 잠깐만. 됐네.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보이죠?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된 건가? 됐어요. 원투 원투. 나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오네. 그래요. 시작부터 뭐가 안 돼가지고 방송 시작을 눌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건가. 지금 한 3번째 다 시켰는데 잘 나오죠 이제? 맞나? 오랜만에 커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돌체 콜드브루. 이름은 일단 엄청 맛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방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해놨지 근데? 늘 하던 대로 해놨네요. 또 이 커피 마시면 또 배가 간질간질 할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한번. 이거 이디야에서만 파는 건가? 편의점에서 못 본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카페인을 좀. 와 진짜 진하다 근데. 눈에 속눈썹이 들어갔었는데 나왔나 보네. 시원하게 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요 인공 눈물까지 갖고 왔거든요. 나왔나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마이크 소리 괜찮죠? 안 크죠? 솔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시 한 2분인가? 켰는데 이게 뭐가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한 3번을 껐다 켰다 했어요. 꽉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전자책을 다 못 썼습니다. 오늘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하고서는 판매 시작. 콩지님 어서 오세요. 판매 시작 딱 하려고 했는데 완벽주의가 조금 좀 도져가지고 이게 그 책을 제가 완성은 다 됐거든요. 그 퇴고도 지금 한 15번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쭉 봤을 때 흐름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공감이라는 걸 처음 딱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했을 때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이 길이 있으면 이 길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느낌이 아니라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구조가 조금 이상한데? 근데 이제 저는 자기 공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조랑 또 오은영 박사님 관련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들 조금 넣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토요일에 꼭 오겠습니다. 토요일에 꼭 완성시켜서 올게요. 한번 봐주세요.
토요일엔 반드시 제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동생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책 리뷰 달린 거 댓글도 제가 못 달아가지고 진짜 그 주말부터 한 토요일에는 이제 그 사람들 만나고 그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뭐 영상 편집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진짜 그 책만 썼거든요. 근데 완벽주의가 너무 좀 심하게 도져가지고 근데 이 완벽주의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완성도 있게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책동생님 어서 오세요. 링링님 어서 오세요. 네. 책동생님 내일 이직한 곳에 첫 출근하신다고. 잠깐만, 저 이거 다리 만지는 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제가 산에 좀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틀 됐어요. 이틀. 좀 군대에서처럼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산에 이틀째 왔다 갔다 했는데 다리 알이 베겨가지고. 아리땀님 어서 오세요. 책동생님 내일 잠깐만 내일 목요일날 첫 출근하신다고. 그래요. 떨리신다고 하네요. 진짜 많이 떨리시겠네. 이게 뭔가 예상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가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분위기일까. 내가 계약할 때 이런 일을 하기는 했는데 또 뭔가 생각도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하기로 한 걸 내가 뭔가 잘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마음 편하게 100% 마음 편하게 출근하기는 어렵겠지만 마음 편하게 출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 자녀가 이제 첫 출근을 한다 이러면은 엄청 막 긴장하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데 신입이 와요. 반대로 신입이 왔을 때 이 신입에게 막 베테랑처럼 일하기를 막 이런 거를 기대하진 않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는 적응하고 뭔가 모르는 것들이 많으니까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실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걸 상상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경력직이시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파이팅이요. 내일 좀 두근두근하면서 출근하실 텐데 갔다 와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이요. 아리땀님 호감 있다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라는 건 한 번 만나봤는데 아니다 해서 이렇게 좀 멀어졌다? 이 상황인가? 고백했는데 연락 준다고 한 달째 연락 없는 짝사랑남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 맞나요? 제 말이? 이렇게 한번 만났다가 뭔가 스타일이 안 맞는다 해서 멀어졌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만 더 만나보자 했는데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연락이 안 와.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는 한 거네요. 잘 되는 건 잘 될 수는 없구나. 요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이제 이 사람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같은데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시나 봐요. 이거는 제가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근데 이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다른 주제에다 쏟는 걸 저는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도 그 사람이 주제인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제인 무언가에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면 이게 점점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려면 완전히 다른데, 뭐 새로운 취미라든가 새로운 뭔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무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뭘 했어. 뭐 운동을 가고 뭐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너무 재밌어. 뭐 게임을 하고 막 했어요. 하다 보면 잠깐만 오늘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 생각 1분도 안 했네. 약간 요렇게 되는 거. 저는 그걸 좀 더 좋아해요. 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주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뭔가 잘하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뭔가 여기에서 행복을 얻게 되면 이 사람과 관련해서 얻었던 행복이 있죠. 이게 행복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과의 연애를 뭐 상상하고 잘 됐을 때 상상하는 거 그 자체로도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작은 행복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행복감들, 뭐 성취감이 될 수도 있고 재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 저는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 뿅 하고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곳에 해결책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되게 좋으셨나 보다. 스타일이 되게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처음으로 느껴본 설레임일 수도 있고.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횟수를 더 늘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운동만으로 이제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면 뭔가 또 새로운 횟수를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죽겠다 진짜. 그 사람 생각할 힘이 없어. 요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잠깐만 스타일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쓱 접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뭐 저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싹 내 삶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는 거죠. 어느새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이요. 그래. 오늘 또 여러분이랑 오늘 또 주말에 되게 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이랑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려면 진짜 그 워딩 하나까지 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 개인적인 저 혼자만의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도 껴있어서 자칫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뒷담화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긴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좀 껴있어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자기 공감한 부분만,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떼 가지고 토요일에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너무 재밌는 주제였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편집을 좀 더 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 좀 이야기 듣고
제가 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피드백 노트에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 요건 이제 또 아니구나. 코칭하다 나온 건 아니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인스타에 비슷한 내용을 좀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걸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여러분 자주는 아니고 들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좀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 고민들 그런 거 좀 들어보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려보고 하면서 근데 이게 진짜 좀 약간 어색하네요. 이거 하루 안 했더니 일주일 만에 방송을 킨 건데 이렇게 어색할 게 있나 근데 뭔가 이게 내 손에 탁 맞는 어디엔가에서 내 손에 탁 맞는 장비들로 뭔가 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이상하네. 좋아요. 또 여러분 또 고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 커피 진짜 오랜만에 마시는 거거든요. 이 심장 또 벌렁벌렁 할 것 같은데 이거 카페인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먹어서 되게 또 진하네. 벌써 손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고민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럼 제 얘기 할까요? 내 욕구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게 좋을까? 나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민 조금 기다렸다가 없으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없나요? 이게 뭔가 잘못됐네. 이게 왜 이렇게 떡이 졌냐? 이쁜 척 한번 하면서 좋아요. 여러분 이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계셔서 고민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소식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 손해를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도 조금 내 욕구를 포기하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타의적으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욕구를 포기할 때가 나는 종종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포기해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찝찝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요. 여러분 좀 어떤 스타일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어떻냐면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기준이긴 해요. 제가 느꼈을 때 괜찮다 싶은 수준까지만 욕구를 좀 포기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되게 애매하죠? 기준이 뭔가 자로 딱 이제 정해진 듯한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런 한 가지 정답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런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그거예요. 뭔가 어떤 요청이 있다? 그때 내가 이걸 들어준다고 이제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했는데 약간 거부감이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선을 넘은 느낌이 든다. 그 선은 이제 내 선이죠. 사람마다 이 선이 다 다를 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혹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굉장히 양아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테이커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뭔가 주는 건 적게 하고 얻는 걸 많이 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내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기준에 봤을 때 상호성이 안 맞아. 5가 들어왔는데 나에게 8을 바라는 느낌이 여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내가 약간 그런 매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고 받은 만큼 주려고 해. 이런 성향이 굉장히 조금 커서
그래서 뭔가 딱 잘라서 5 받았다? 그럼 5 이상은 내가 주고 싶지 않아. 이래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인제 조절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조절하면서 나에게 최적의 그 선을, 나만의 선을 인제 만들어 간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지사지를 해 보는 건데 이게 약간 반대죠.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그 현명한 역지사지와. 현명한 역지사지는 나의 이런 액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똑같은 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이제 저 상황에 놓인 내가 이 액션을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요런 역지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반대로 반대가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횡설수설하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예로 들어서 우리 엄마가 저랑 이제 멀리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이야기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건 명절에 한 번씩 1 년에 2번 보는 거다. 요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원하는 게 인제 다르죠. 저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인제 포기하는 그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엄마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반대로 되죠. 내가 어떤지.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좀 너무 많은데?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 달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인제 해 보는 거죠. 해 봤는데 이거 너무 자주 가는 거여서 뭐 몸이 피곤하다거나 뭐 이런저런 뭔가 문제들이 생겨서 거부감이 느껴진다. 요렇게 되면 인제 조절을 하는 거죠. 뭐 2 달에 한 번, 3 개월에 한 번, 6 개월에 한 번 뭐 요런 식으로 내가 괜찮은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요거를 쉽게 정리를 해 보자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근데 내 욕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그걸 했다고 상상했는데 괜찮은 수준까지. 상상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실제로 경험해 보고 내가 괜찮은 선을 찾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답을 딱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저는 내가 거부감이 들지 않는 선까지 요 정도는 괜찮아. 기대감도 생기지 않고 요 정도 해 주는 거 괜찮은데?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선까지만 손해를 보는 게 나에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정도 선까지만 손해를 봤을 때 오히려 나한테 더 좋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런 자기만의 선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그런 관념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그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 욕구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멋진 것이다. 요런 관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 극단으로 온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건 굉장히 호구짓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약간 요런 관념으로 정반대로 온 것 같아서 그래서 요게 최적점이 어디냐 고걸 한번 찾아보자면 고게 딱 최적점이 아닌가. 내가 괜찮은 수준. 그렇습니다. 이건 인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요 정도의 손해를 보는 거를 '나 괜찮은데 이 정도? 너무 좋아.' 오히려 이 정도로 포기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진 걸 봤을 때 느껴지는 행복함이 있어.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요 정도까지 내 욕구를 포기하는 게 나한텐 베스트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요 정도까지만. 나는 이거 이상은 내 욕구 포기하는 거 나는 안 돼.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가 정답이고 만약에 이 선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이 선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선에 맞춰서 지내는 게 좋지 않나. 요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로 이어지냐면 거절을 어떻게 하느냐로 이어지거든요. 나는 요 선까지가 좋은데 이 선 이상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을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내 욕구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CSC로 갈등 해결하기.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좀 세팅해야 되는 마인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부드럽게 잘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싹 딱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되게 독하네. 독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좀 맛이 없네. 내가 커피를 오랜만에 마시는데 엄청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먹는 거거든요. 속이 이제 굉장히 아플 것 같아서 그걸 감수하고 먹는 건데 맛이 없다? 이거 약간 에란데. 스타벅스 제가 바닐라 라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시럽 한번 빼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맛있게 먹다가 속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위가 굉장히 약해요. 제가 그 화학 조미료 범벅이 된 음식만 먹었었거든요. 진짜 매운 거, 진짜 단 거, 진짜 짠 거 이런 음식만 먹었었어요. 그래서 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빨간 거를 가능하면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커피도 안 마셨고 카페인이 들어가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또 이야기했던 거 저온 추출하면 오일이 안 생겨요? 이거 근데 콜드브루 돌체 콜드브루 그래서 땡겼나? 왠지? 윤정 씨 어서 오세요. 네. 처음 오시나요? 반갑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근데 또 우유가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네.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떻게 들리셨는지 뭐 궁금하신 거나 방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이제 여러분 고민 또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혹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는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요걸 내가 원하는 결과로 좀 바꿀 수 있을까? 그거 잘 모르겠다. 네, 윤정 씨, 네, 남겨주세요. 어떤 고민이시죠? 솔텐님, 진짜 관계나 일이나 모든 타협점을 찾는 게 어렵답니다. 타협점을 찾는 게 어렵다. 그쵸. 롤스님, 화천이요? 그래요? 혼자 캠핑하면서 누워서 별 보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와. 그래요. 저랑 조금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와, 이게 상상이 된다. 되게 누워서 별을 본다. 이게 와이프랑 저랑 예전에 유성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그때도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유성이 2개 떨어진 거밖에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항상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어디에 가면 별이 정말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좋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롤스님 딱 채팅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좋을까. 춥진 않나요? 저랑 와이프랑 그 번거로운 거를 못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귀찮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캠핑 같은 걸 즐기고는 싶은데 엄두를 못 내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시도해본 게 뭐냐면 원터치 텐트 그거하고 의자 2개 그걸로 이제 낮에 막 날씨 좋을 때 어디 나가서 점심 뭐 먹고 오고 그 정도. 와, 지리산 쪽에 가셨대. 거기 별이 엄청 많았대. 와우. 윤정님 남겨주세요.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실 때까지 소통을 하고 있겠습니다. 야, 진짜 좋겠다.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사막을 가면 진짜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다.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준님 어서 오세요. 네. 와, 야전 침대에 누워서 침낭 덮고 누워서 별 보고 있다. 와, 완벽하네. 춥지 않으면 딱이네요. 주님 공부하고 오셨다. 와, 그래요. 네. 윤정님, 저에겐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래요. 이 친구가 있으면 늘상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가 서로 공감이 되거나 핑퐁되지 않고 딴 얘기하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이야기하고 나면 이상하게 진이 빠지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3년.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답장이 없는데도 3년째 혼자 연락을 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요. 연락을 받아줘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3년 동안은 어떠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오기는 왔지만 아무튼 윤정님이 원하는 걸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연결이 좀 끊겼는데 그 3년 동안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혼자 연락을 한 거 그거 빼고 그것만 아니라면 너무 좋았다 이런 느낌인지. 야, 이거 진짜 되게 흥미진진한 고민이다. 콜드브루가 괜찮다. 콜드브루 한번 먹어볼까? 제가 사실 집에서 마지막에는 그 뭐야, 모카포트에다가 커피 가루 사가지고 내려서 먹었었거든요. 아메리카노에 버터 타가지고 방탄 커피. 한창 키토식 할 때 그거 먹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일반식으로 넘어오면서 위가 버티지를 못해서. 야, 3년째 혼자 연락을 한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래요. 친구한테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그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뭐 그냥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약간 좀 무섭네. 집에서 콜드브루 만드는 거 귀찮아서 못할 것 같은데요. 산통 깨고 싶진 않은데 못할 것 같아. 모카포트까지는 오케이. 3년 동안은 저는 혼자 있으면서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된 친구라 생각이 나기도 했대요. 그래요. 좋았던 게 생각이 나셨었나 봐요. 근데 연락하면 또 힘들어질까 봐 연락이 와도 일부 답장 안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 남편을 소개해 줬는데 결혼식엔 안 왔다. 그래요. 저는 좀 무섭기도. 저도 되게 약간 약간 섬뜩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3년째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카톡이나 뭐 문자가 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전화가 왔다는 건 아니겠죠? 받아줘야 하는 건지란 얘기는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요. 이게 되게 좀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윤정님 입장에서 친구가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연락을 하는데 카톡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요. 이게 뭐 맨날 오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케이. 그래요. 그럼 조금 덜 무섭네. 오니까 그런 찝찝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시도하는데 내가 이제 거부하는, 밀어내는 느낌이 드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건가? 얘한테 뭔가 상처를 주는 건가? 뭐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것 같네요. 굉장히 찝찝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연락을 받아줘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연락을 받아줘야 한다? 아니다?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걸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요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 우리가 규칙으로 생각하는 약간 문제집 맨 뒤에 있는 답지 보는 것처럼 뭘까? 약간 요런 정답을 빨리 찾고 싶으실 텐데 그런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먼저 좀 궁금하네요. 윤정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디야 콜드브루 한번 먹어볼까? 진짜 요거 파는 거 말고 매장에서. 근데 진짜 콜드브루예요? 콜드브루 진짜겠지 설마? 콜드브루가 아닌데 콜드브루라고 하면서 팔진 않겠지? 윤정님은 연락을 끊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원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자, 요렇게 되기 위해서, 요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친구에게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 걸까요? 친구에게 연락만 안 오면 나는 그런 찝찝함,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고 너무 편할 것 같다. 맞나요? 근데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좋네. 역시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해. 항상 느끼지만 친구에게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좋아요.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친구가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죄책감이 이렇게 커질 테니까 그거 나한테 엄청 데미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네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겠네요. 좋아요.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친구한테 연락이 간간히 와요. 간간히 오는데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연락을 아예 안 한 거 맞죠? 아예 답을 안 한 거. 근데 빨대에 빵꾸 났나? 이게 왜 뭐? 오케이. 자, 3년 동안 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때 어땠는지와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명확히 알고 있는데 하나는 상상을 해볼게요. 친구한테 어... 제가 워딩까지 한번 짜볼게요. 그래요. 윤정님이 원하는 걸 좀 우선으로 가볼게요. 자, 나는 너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어떻다? 어떻죠? 너한테 연락이 오면 마치 뭔가 내가 거절을 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거부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이제 어떤 죄책감이라던가 그런 찝찝함이 좀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음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연락을 조금 불안하고 힘들고 되게 죄책감이 느껴진다. 오케이.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얘기했죠. 자, 그래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할게요. 이건 이제 뭔가 대화를 해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 마음만 전달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음. 그래요. 굳이 지금 윤정님이 그분이랑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상황은 아니니까 오케이 요걸로 가볼게요. 이런 감정들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앞으로 이런 연락 안 해줬으면 하고 좀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요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윤정님이 그 카톡을 받은 거예요. 자, 윤정님이 그 친구분의 상황에 놓인 윤정님이 이 카톡을 받았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좀 앞으로 갔나? 오늘도 좀 뒤로 갈까요? 마이크 안 크죠? 괜찮죠? 원투 체크. 자, 윤정님이 그 친구가 됐어요. 카톡을 받았어. 카톡이 왔는데, 너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하면 나는 그래요? 미안할 것 같아요. 오케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거니까 굉장히 미안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친구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 괜찮게 느껴지세요?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지. 그렇게 하면 윤정님이 원하는 그 결과가 좀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지. 이거 윤정님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떠올린 걸 한번 말씀드려 본 거여서 이게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지만 친구는 어떨까? 여기로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지금 윤정님이 하고 싶은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윤정님이 만약에 나는 좀 역지사지를 이렇게 선을 넘어서 과하게 하는 게 익숙한 분일 수도 있어요. 성향이. 그럼 자동으로 되거든요. 나는 이렇지만 친구는 또 이렇게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면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친구가 이런 감정으로 자동으로 그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윤정님 입장에서 윤정님이 친구가 됐어요. 자,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반대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답이 아예 안 와. 이거랑 이 친구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자면 뭐 다른 시나리오도 많지만 일단은 두 개 중에 친구한테 어떤 게 더 좋을까? 친구가 어떤 걸 더 좋아할까? 요 정도 커피 마시면은 심장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괜찮네. 아직 타이밍이 안 됐나? 카페인을 진짜 거의 뭐 끈타시피 해가지고 지금 카페인 이 약발이 아주 장난 아닐 텐데. 자, 윤정 씨가 그 친구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지금처럼 그냥 카톡을 해도 답이 안 와. 근데 나는 하염없이 카톡을 보내. 자, 요거랑 반대로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네가 연락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자, 요거랑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이 친구는. 닥터 주원 린님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요거 윤정님 요거 마무리 한 다음에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가 그냥 연락을 하는데 답이 안 오는 거,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세요? 맞나? 맞죠? 이거 맞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 맞지? 지금처럼. 연락을 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친구가 원하는 거랑 윤정님이 원하는 거 둘 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그 윤정님이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윤정님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윤정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 어릴 때부터 쌓아온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되게 인과관계가 정확히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지금 뭐 1대1 상담이면 그 어릴 때부터 가 가지고 쭉 해서 윤정님이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요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고 이해를 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지금 이게 1대1 상담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겉에만 요렇게 만지고 있어 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암튼간 자 이걸 좀 마무리를 해 보자면 음 그 친구는 연락을 해요 계속. 근데 나는 이 친구가 연락한 걸 몰라. 요렇게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되지 않나요? 안 되나? 카톡으로 온다고 했죠. 카톡으로 1 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러면은 카톡을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게 잘 몰라 가지고 카톡 차단하면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내가 차단한 걸 모르지 않아요? 이거 집단지성 출동. 자, 친구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서 이 친구가 메시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요게 딱 이루어지면서도 윤정님은 이 친구가 연락을 한 걸 몰라. 요렇게 세팅을 하려면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차단했었는데 동생들한테 자꾸 연락한다.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카톡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 근데 동생들한테 자꾸 연락이 온다. 오케이. 그럼 동생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네요. 맞나요? 이러면은 이제 동생들한테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냥 저 연락 오면 그거 관련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요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멀리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굉장히 약간 그 느꼈던 감정들 불안하고 힘들고 되게 죄책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래서 혹시 연락이 왔을 때 관련된 이야기를 나한테 아예 안 해줄 수 있냐? 나는 그 친구와 관련돼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동생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걸릴걸요, 아마? 윤정님 입장에서는 이 동생들이 괜히 피곤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이게 역지사지가 지금 조금 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또 걸리실 것 같은데. 음, 그쵸? 약간,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그쵸. 그렇게 세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게이지가 차고 차고 차다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힘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요런 상황이어서 이야기 안 해줬으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해서 친구가 그랬구나. 몰랐어. 하고 연락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 베스트 결과가 나오려면 어 나오려면 첫 번째 첫 번째 윤정님이 그 내 성향 그리고 이 친구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싹 이렇게 끄집어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근데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지금 혼자 할 수 있으면 벌써 애진작에 했겠죠. 근데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건데 주변에 이제 좋은 상담사가 있다거나 그러면 상담 도움을 받아 가지고 고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는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와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돼. 얘기해야 되겠다. 요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라는 느낌으로는 잘 안 될 거예요. 걸리는 게 많거든요. 친구가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럼 내 죄책감이 지금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래서 지금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러면 동생들이 또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래서 이 장애물들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으로는 지금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네가 상처받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지금 내 상처가 너무 커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요 타이밍이 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스트레스면 진짜 미칠 것 같다. 그런 상황이시면은 음 얼른 얼른 윤정님이 원하는 걸 이뤄내기 위해서 나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생각한 그 베스트는 지금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아쉽네요. 아 이게 그래요. 아 이게 1대1 상담이면은 막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서 윤정님이 모르고 있는 윤정님의 저 안에 있는 걸 발견하면서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게 조금 쉽게 될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오케이. 좋아요. 한번 요 오늘 이야기 나눈 거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이거 흘려보내실 수도 있고 한번 곱씹어 볼 수도 있는데 뭔가 약간 끌리는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음 지금처럼 했을 때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력값을 어떻게 바꾸면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 요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윤정님에게 가장 좋은 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선은 그 정도네요. 그래요. 얘기가 좀 길어졌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되게 굉장히 찝찝하실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주원 린님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요 윤정님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대화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기준이 근데 사람마다 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떤지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저는 이제 관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 기준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는 사실 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요런 느낌 정도만 있는데 그 관념대로 다른 사람도 살아야 한다. 이제 저랑 이제 처음 이 사람이 만났다라고 상상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자기 관념을 저한테 강요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되게 작은 거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 좀 가끔 하는데 짬뽕 맛집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거기 짬뽕 맛집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짜장면이 먹고 싶어 가지고 다 짬뽕 먹는데 저만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맛집이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만약에 이걸 듣고 "야 짬뽕 맛집에 갔으면 짬뽕을 먹어야지. 너 무슨 짜장면을 먹냐." 이런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저는 되게 가벼운 개념으로 사용하거든요. 내 관념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가벼운 가스라이팅이 딱 들어올 때 그때 저는 스타일이 안 맞는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인제 뭐 뒷담화라든가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껴요. 쪼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관념인데 저는 뒷담화하는 게 나에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뒷담화를 하고 있으면 그게 '불똥이 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제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거리를 좀 벌리려고 하고 자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뭐 가십이라든가 그런 얘기하면 '아 나랑 스타일이 좀 안 맞는구나.' 요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너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 가지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뭔가 그 공격, 평가하는 방식,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의 농담을 하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웃긴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갈려요. 나를 까면서 웃기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 공격하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거든. 이거 줄타기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뭐 디테일은 일단 빼고 아무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농담을 그런 유머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좀 스타일이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제 기준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가 없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친구 매일 연락하고 막 매일 만나고 이런 친구가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빡빡한 기준이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스타일이 잘 맞는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관념을 굉장히 많이 주입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걸로 내 존재감을 높이는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하다? 이걸 이 방식으로 행복을 채우는 걸 굉장히 많이 훈련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경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갖춰지기 쉬운 문화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부터 그렇고 학교에 가서도 너는 뭐 미술 그림을 그렸어. 그림을 그리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림의 1등, 2등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뭔가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요렇게 나누잖아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삶은 경쟁이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좋은 것이다라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습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화가 그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문화에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비극적인 일이죠. 저한테는. 나와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많이 없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네 기준이 빡빡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거고 저는 이 기준으로 살았을 때 되게 좋았고 사실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요렇게 지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기준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약간 잘난 척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성취감을 가져다 주는 파이프라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얻은 것들을 딴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함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에서 오는 행복함 요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빡빡한 기준으로 살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없어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건데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해서 얻게 되는 행복함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적인 문화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기준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라고 했을 때 요런 걸 기준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이게 정답지가 아니에요. 정답지가 아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저의 정답.
행복 파이프라인도 쉐어해 주세요. 그래요. 이거 처음 오셔 가지고 제가 이거 방송에서 자주 얘기해서 지겨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음기를 돌리겠습니다. 그렇기도 해요. 와이프가 연결 욕구, 와이프랑 엄마가 좀 연결 욕구를 많이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그 갈증, 그 필요한 양이 작기도 하고 와이프랑 엄마가 많이 채워주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연결, 그 갈증이 굉장히 낮다 이런 느낌. 어젠가 그 이상하게,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지려면 이 얘기하면서 이어가면 되겠다. 그래요. 주원님의 그 질문을 답을 드리면서 또 요 얘기를 이어가면 되겠네. 행복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저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서, 너무 슬퍼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그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카타르시스가 너무 커서 그거를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게 된 거죠. 한 25년을 이제 그 비밀들을 찾는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때 느껴지는 성취감, 내가 찾았다, 알아냈다,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렸다, 요때 느껴지는 그 성취감, 이게 되게 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얻는 행복함이 굉장히 컸는데 이 비밀들이 쌓여가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온 거랑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짬뽕이 되면서 이제 제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카타르시스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심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데 뭔가 더 할 거 없나? 더 행복을 느끼고 싶은데 뭐 없나? 그때 이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을 찾은 게 제가 얻은 행복의 비밀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딴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함, 도움과 기여라는 욕구,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느끼는 행복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고, 지금은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많이 쏟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행복의 비밀이 없나? 요것도 뭔가 찾고 싶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영감을 줄 만한 게 없나 많이 찾고 있는데, 나 귀 안 만지기로 했는데, 오케이. 다시. 저도 모르게 이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찌릿찌릿해져가지고, 숨을 쉬면서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행복 파이프라인, 그 두 개가 되게 메인이고, 이게 좀 많이 저에게 크게 행복을 줘가지고 이거는 이제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책이라던가 글이라던가 강의라던가 뭐 코칭 프로그램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좀 많이 쏟고 있고, 거기서 오는 행복함이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그냥 평생 가는 거죠. 쭉.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 두 개에 너무 비중이 쏠려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도 자주 하거든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 파이프라인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잡혀 있어야 좋다. 너무 두 개에 저도 쏠려 있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재미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메인은 이 두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연결 욕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저께 진짜 이상하게 제가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 고민을 시작할 때 처음 만난 게 법정 스님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다른 거인들을 이제 쫙 많이 만나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진짜 신기하게 어저께 유튜브 알고리즘에 법정 스님이 한 이야기, 요걸 이제 편집해 놓은 영상이 딱 뜬 거예요. 거기에 이게 나왔어요. 연결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법정 스님은 이제 솔루션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게 자칫하면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공감과 위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작업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솔루션을 이야기해야 이게 조금 잘 전달이 되는데, 처음부터 솔루션을 얘기해서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법정 스님 이야기는 거부감이 좀 덜한 느낌. 이거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중요하지 않은 인연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는데 제 이게 표현이 조금 여러분한테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 법정 스님이 한 이야기를 딱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진실하지 못한 인연에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쏟게 되면 진실한 인연을 만났을 때 거기에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랑 어거지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타일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못 쏟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인연이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면, 스타일이 안 맞는다 느낌이 들면 그냥 흘려보내는, 이게 막 쌩까라 적으로 대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면서 그냥 저냥한 사이로 지내는 그런 좀 스킬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 인연을 관리하는 거, 흘려보낼 인연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스타일이 잘 맞는 진실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전달이 잘 안 되네. 역시 뭔가 법정 스님이 글을 잘 써. 어떻게 그 솔루션을 그렇게 와닿게 전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답이 되지 않았나? 주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게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준님, 나 말고 타인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인을 자랑한다, 칭찬한다인가요? 이게 칭찬한다와 자랑한다와 타인에게 느꼈던 어떤 감사함을 이야기한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타인을 자랑한다? 나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거잖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인가? 어떤 느낌인지 이 뉘앙스가 잘 모르겠네. 나중에 누가 계속 남 욕하면 너 얘기는 너 얘기 좀 해봐, 이래야겠어요. 그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근데 그 관점으로 보면 남욕을 막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남욕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근데 너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 요렇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요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조금,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지? 선을 약간 넘어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에게 강요하는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개떡같이 말했지만 또 찰떡같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도 살짝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길 바라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좀 본능적인 부분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 결과물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좀 환타지 같은 얘기죠. 그때 요걸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사람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랑 뭐 거리를 벌린다거나, 요즘 극단적인 예죠. 아니면 내가 난 뒷담화한 걸 조금 듣는 걸 힘들어한다라는 걸 한번 전달을 한다거나, 뭐 아무튼 최종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한다고, 날씨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피곤해질 수 있다. 아, 이거 좀 복잡하죠. 좀 어렵죠. 음. 네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래며 했다가 결론은 네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그래요. 약간 횡설수설이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네, 주원님 며칠 우연히 영상 보게 되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요. 행복에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두희님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너무 어떤 분이신가요? 어느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겠네. 어느 어머님은 여기 사람이 너무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 글쎄요. 저 이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제일 잘 아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냥 저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굉장히 자율성을 많이 보장해줬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책임도 네가 져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뭐 약간 이런 진짜 그 놀이터 샌드박스 같은 그런 느낌.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라는 느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안정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 그런 느낌. 방목은 아니에요. 방목이랑 좀 달라요. 완전 방치. 그냥 네가 뭐 아프든 뭐 어쨌든 뭐 몰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분법으로 약간 접근을 하면 막 얘한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면 완전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최적점에 다른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의 느낌은 그런 느낌. 그래요. 기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내 삶을 살다가 힘들면 기댈 수 있는. 가끔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분명히 그런 자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장받으면서 어릴 때 지냈다. 근데 저는 뭔가 결핍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진다. 두희님도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희님은 그런 결핍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진짜 꽤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코칭이나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저를 뭔가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공감해주고 그런 거는 물론 없었지만 그거는 사실 지구에 몇 명 없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됐지만 뭔가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제가 잘 되길, 제가 행복하길 이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게 조금 느껴지지 않았나. 뭐 행동으로든 말로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핍감이 좀 덜 느껴지지 않았을까? 결핍감이 안 느껴졌다고 봐야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육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가능하면 아이의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항상 네 편이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존재. 그리고 플러스로 이것까지 되면은 좋은데 이건 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아이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구를 자제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좋죠.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번에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 아이한테 먼저 물어보고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생각하는 그 작업을 아이가 해볼 수 있게 그걸 해주는 게 좋긴 좋은데 좀 어렵죠. 그래요. 갑자기 이거 어지럽냐? 아 미드에 많이 나와요? 어떤 게요? 그런 부모 모습이? 아 그런가? 외국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저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이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저는 진짜 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국 영화, 뭐 BTS 이런 문화의 힘 그거랑 말고 좀 결이 다르게 모든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 그걸 이제 어릴 때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걸 습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저는 엄청난 힘이라고 느끼거든요. 이거 조만간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돈이나 물질적인 거 두인님 관점에서 행복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돈이라는 게 이 수렵 채집 시절을 떠올려 보면 먹을 거잖아요. 이 돈이 결국 먹을 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돈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돈이 있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다른 뭐 행복 파이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돈은 생존에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고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플러스로 이제 돈으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뭔가 내가 갖고 싶었던 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명품 이런 걸 갖는데 쓸 수도 있고 이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뭔가 돈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겨냈어. 그걸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돈은 돈은 많이 벌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영상으로도 만들었었잖아요. 상상은 실제보다 뻥튀기 된다. 이게 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돈이 한 100억이 있으면 어떨까? 자, 상상을 해요. 근데 내가 100억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100억을 실제로 가졌을 때 느끼게 되는 행복함보다 상상했을 때 더 큰 행복을 갖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이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나한테 진짜 돈만 있었으면 얼마나 지금 이런 고민들도 없을 거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럼 이 상상이 그 실제보다 뻥튀기 되니까 아예 그럴 거면 그냥 돈을 한번 가져보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100억이 있으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아니네. 이게 제가 아까 밸런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함이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포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이걸 좀 낮게 보는 편이거든요. 돈만으로 내 행복을 몇 프로까지 채울 수 있는가?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게 아니 뭐 요 얘기는 아무튼 간에 많은 분들이 그 환상이 만약에 굉장히 크고 돈이 얼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그런 환타지가 있다면 그 환타지를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얼마나 날 행복하게 해주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 아니, 저는 사실 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은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하면 또 무소유가 나와야 되는데 무소유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전에 한번 했는데 지금 뭐 질문이 많이 없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무소유 얘기 다 또 그때 들으셔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짧게 해볼게요. 무소유를 뭔가 물건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법정 스님이 얘기한 무소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뭔가를 갖게 됐을 때, 자, 내가 없었던 차를 갖게 됐어요. 요때 차를 없었던 게 생겼다라는 것에서 오는 행복함, 그런 흡족함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이게 없을 때는 없었던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100% 좋은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뭔가 소유물이 생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 내가 너무 내 드림카가 뭐라고 할까?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 드림카 뭐예요? 벤츠 E클래스가 내 드림카였어. 드디어 내가 이거 갖게 됐어. 꿈을 이뤘다. 와, 너무 좋아. 사람들이 나를 막 어떻게 볼까? 되게 멋있게 보겠지. 내 가치가 이렇게 펌핑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함이 있어요. 자, 플러스로, 자, 이 차가 뭔가 잘못됐을 때. 이 차가 없었다면 내가 서비스 센터 갈 일이 없었어. 이 차가 엔진이 멈췄어, 가다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아. 자, 이 차가 없었다면 없을 스트레스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진짜로 이게 나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들만 갖는 게 나에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불필요한 걸 갖게 됐을 때는 내가 느끼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냐.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그 계산을 조금 잘하는 게 나에게 좋다 이 얘기예요. 이거 법정 스님이 난을 선물 받고 그 난 때문에 없었던 난이 생기는 바람에 느꼈던 스트레스, 고통, 그걸 느끼면서 이 무소유라는 인사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많아져서 뭔가를 소유물이 많아졌다라는 게 100%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네. 약간 찰떡같이 전달이 됐나요? 개떡같이 말했지만 주님 이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안 좋게 이야기하는 분들 보면 너무 없는 걸 지향하는 느낌이 강해. 없는 걸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함? 저는 뭐 그런 관념들 있잖아요. 막 청빈한 생활, 돈을 막 많이 얻으려고 하지 않는, 돈에 욕심내지 않는 걸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옳은 것이다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저는 그 관념이 사실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얻어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예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뭔가 좀 그럴듯한 예가 없을까? 그 현명한 이타주의자. 자,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되면서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이득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씨 까먹었다. 그 기사 내가 스크랩 해 놓은 거 있는데. 병원에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300 몇십만 원인가가 들어 있었대요. 근데 중국 얘기예요, 중국. 그거를 인제 누가 주순 거예요. 주웠는데 이 사람이 아이가 입원해 있고 아이가 병이 있어 가지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흔들렸겠어요. 그럼 돈이 쪼들려. 그래서 이 지갑을 주인에게 주느냐 아니면 그냥 먹고 아이 치료하는 데 쓰느냐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주인한테 주인을 찾아서 돌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뭘 했더라? 고마워서 자, 아이 근데 돈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자, 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내준다? 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창고에 무슨 재고, 그러니까 도매상 같은 거였거든요. 자기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약간 MSG를 칠게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썩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근데 팔 수는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거를 원가에 내놓은 거예요. 이 스토리를 더해서. 지금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누가 나에게 이걸 찾아줬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런 보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지금 창고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이 아이의 병원비로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 자, 도와주실 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원가에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 사람들은 이 물건을 싸게 사고 이 사람은 어차피 쓰레기가 될 재고를 처리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이의 병원비를 얻을 수 있었고 완전히 이게 그 이익을 극대화시킨 거죠. 이게 좀 맥락이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간 내 욕구를 포기하고 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이런 걸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지금은 이제 조금 흐려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 조금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거나 그랬을 때 이거만큼 뭔가 보상을 받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도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얘기가 요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요로 갔다 유턴했다가 약간 요런 느낌인데 그래요. 좀 전달이 됐나요? 월드 빌리언웨어 님 어서 오세요. 흐름을 깔끔하게 끊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 오케이. 그렇습니다. 결론 정리.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얻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100% 좋은 게 아니구나. 돈이라는 그 한 가지 행복 파이프 라인으로 100%의 행복을 얻을 수 없구나. 요거를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주님 무례하게 대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걸까요? 그것보다 좀 최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만약에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인제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면 좋을 카드? 이런 느낌이네요. 그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카드들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카드가. 무례하게 대한다라는 건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데일 카네기가 얘기했으니까 정답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굉장히 좀 동의가 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데일 카네기가 겪은 일이었나?
무슨 제안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이런 제안 개쓰레기 같은 제안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짜 데일 카네기가 겪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순간에는 진짜 자기도 뚜껑이 열렸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느꼈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느껴는 졌대요. 근데 느껴졌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때 느꼈던 그런 모욕감들 그런 게 앙금이 돼 가지고 이 사람과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예 1도 생각하지 못하게 됐다. 완전히 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욕구를 너무 심하게 침해를 해서 와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다 싶으면 진짜 오케이 너랑 나랑 이제부터 적이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판단이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무례하게 모욕을 준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음. 여기서 독서실로 그래 이거 되게 좋은 예다. 독서실인데 누가 떠들어요. 여기서 떠드시면 안 된다. 자, 내가 생각하는 관념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 떠들지 마라. 이거는 이제 명령이나 강요죠. 효과가 좋은 것 같아. 자, 효과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 이후 길게 봤을 때 나한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사실은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떠들지 마. 야 떠들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는 거죠. 했을 때 좋은데?'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나서서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 좋겠다.' 요렇게 알고리즘이 세팅이 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어떤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규칙을 어겼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이거 뭐 이게 예니까 독서실 그 규칙이 잘 지켜지게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베스트로 느껴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였으면은 그걸 먼저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 보신다면 저는 요런 방법이 쪼끔 더 좋게 느껴져요, 나한테. 카페에서 뭔가 누가 담배를 피운다? "이거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페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담배 피우는데 요거 제지를 좀 해 달라." 근데 사장이 여기 담배 피워도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내가 절이 싫은 거니까 내가 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이거 인제 준님이 경험을 해 보고 '이거 좋은데?' 싶으면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제 반복을 해 보는 거고 근데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 그게 굳어지는 거고. 계속 인제 고런 비슷한 상황에서 고렇게 하는 거. 그게 인제 내가 되는 거죠. '나는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게 좋던데.' 이든님 헤어지는 순간에 여자가 돈을 대겠 땀 점점? 이게 뭔 말이지? 헤어지는 순간에 여자가 돈을 대겠다. 공부하라는 의미는 뭐죠?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갚아라. 의미는 뭐죠? 별 의미 없으면 패스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헤어지는데 여자가 자, 이제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오케이.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너한테 내가 돈을 대겠다. 공부를 해라. 나중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갚아라. 그 의미는 모르겠네요. 그 여자분한테 물어보셔야 되겠네. 모르겠는데요. 상상을 해볼까? 뭘까? 그냥 헤어지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너무 급해서 나온 방법? 이렇게 하면 얘랑 이 끈이 아주 단단하진 않지만 이 신라 같은 끈이 연결되어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네요. 덫을 놓는 건가? 뭐지?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거 역시 커피를 마시니까 이거 약간 개안이 되는, 눈이 뜨이는 느낌인데요. 이거 뭐야? 또 속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집에 있길래 먹고 싶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요. 저 뭐 안 읽은 질문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약간 좀 오늘 얘기가 중구난방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나를 안아주는 자기 공감. 사실상 이제 요거 한번 여러분도 질문 나올 때까지 요거 같이 한번 보죠. 요거 자기 공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넘어가기 전에 그 생겨나는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요 성취 파이프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제 두 번째 책이 자기 공감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옵니다. 오늘 원래 여러분이랑 같이 카운트다운하고 판매 시작 렛츠고 신나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완벽주의가 도져가지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두이즈 행복 수업 사실상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꼭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저 수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라이브를 합니다. 토요일 아마 11시에 여러분이랑 카운트다운하고 판매 시우작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든님 처음 들어와서 점점. 네. 그래요. 예. 뭐 질문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이게 좀 뭔가 대화를 나누는 그 1대1 상담 같은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한정돼 가지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토요일 10시부터 방송 시작하는데 11시에 여러분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다 올스톱. 약간 있어 보이는데 올스톱. 진짜 올스톱 된 상태에서 지금 책만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잘 쓰고 싶어서 그래. 이건 진짜 핑계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이게 잘 쓰고 싶고, 여러분이 책만 딱 보고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온다. 오케이, 좋았어. 연습을 빨리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쉽게 여러분이 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느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고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완성시켜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12분 남았는데 또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피드백이나 조금 해볼까요? 고민난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방제는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방제 뭘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고민 나누며 수다 떨기잖아요. 이게 고민이라고 하면 되게 좀 진지하게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뒤에 수다 떨기를 넣으면 조금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나누면서 약간 수다를 떤다 약간 그런 느낌. 저번 주 만남 어땠는지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다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괜찮나? 약간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수준으로 좀 편집이 되면 그림판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림판으로 여러분한테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막 신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등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여러분이 들으면 진짜 이럴 만한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애매해서 러블리데이님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 잡혔다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자꾸 불안합니다. 그래요? 일단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새롭게 조금 정리해줬다? 발견이라기보다는 좀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또 재밌겠다 싶었는데 제가 한번 잘 얘기를 해볼게요. 잘 할 수 있을까요? 자꾸 불안합니다. 불안하시겠네 이게 갑자기 잡혀가지고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일이었어요. 누군가 오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을 때 그 평가로 인해서 뚜껑이 열리고 그게 어떤 생각들로 이어지고 어떤 감정을 만들어냈고 그걸 자기 공감으로 어떻게 빠르게 처리를 하고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빨리 찾아내고 후 처리를 빨리 해내는 거. 너무너무 실제로 그걸 처리해낼 때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했을 때 약간 지금 러블리데이님의 고민이랑 어떻게 보면 좀 다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내 마음이 100%잘 전달이 될까? 이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빨리 해야 돼. 또 시간에 막 쫓기고 있어. 이 길어지면 뭔가 타이밍이 애매해져. 요럴 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고 이야기하고 역지사지 해보고 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해보고 수정하고 이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쭉 실제로 육성으로 반복해보고 오케이 해야겠다 하고 눈 딱 감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걸 안 했을 때보다 하는 게 나에게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 찝찝함과 그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꺼끌꺼끌한 감정들이 깔끔하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이틀 동안 면접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실제로 어떤 질문이 있을까 어차피 질문 나오는 거 뻔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다 요런 느낌보다 저는 제가 면접관이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질문을 듣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 그거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박수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또 면접관들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 조직 그 문화가 어떤지에 따라 또 다를 텐데 그래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 그래요. 이든님 우선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네. 반갑습니다. 그거 진짜 오랜만에 뚜껑 열리는 사건이어서 아무튼 진짜 되게 재밌는 사건이었고 주말에 여러분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요. 공기업이라서 위계적이긴 할 것 같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면접 봤는데 안 맞는다?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면 좀 이게 힘들 텐데 그래 좀 환타지 같은 얘기긴 한데 오케이 내가 한 50군데 면접 보고 넣어보고 나랑 스타일이 맞는 곳을 찾는다 요런 느낌으로 그거 이제 내 실력에 이제 자신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나를 놓치면 니네가 손해지 뭐 내가 손해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요. 콩진님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위계적이긴 할 것 같지만 공기업이다. 공기업의 특징이 뭘까? 공기업 하면은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저는 그냥 아니에요. 뭐 좋지 않은 얘기라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뒷담화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을 게 없겠네요. 그래요. 좀 위계적이긴 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저는 좋은 사람과는 붙어 있고 싶은 성향, 생각이 강한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과도 항상 거리감은 중요한 거겠죠? 이 거리감이라는 게 좋은 거리감. 이 사람이랑은 요 정도 거리감이 좋다라는 게 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기도 하고. A라는 사람이랑 저랑 있는데 저는 요 정도 거리감이 좋아. 근데 저 사람은 요 정도 거리감을 좋아해. 이게 딱 일치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약간 간을 보는 느낌이 좀 생각이 나네요. 나는 요 정도가 좋아. 이렇게 가보다가 잠깐만 이 사람이 약간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거 이상은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이 느낌을 이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네 좀. 이걸 표현해주면 좋거든요. 저 사람이 이건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표현을 해주고 내가 그게 캐치가 되면 이 관계가 오히려 저는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선을 넘었어.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 말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쌓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너무 오는데 하다가 감정 찌꺼기가 쌓이면 이제 팡 하고 터져서 관계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표현하는 게 좋다. 서로에게. 요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다. 자기 확신에 찬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끌리는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얘기네요. 인사이트나 가치관, 신념을 확신에 찬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싶다. 그래요. 그거는 뭐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니까. 항상 그 이야기의 마무리가 항상 약간
이렇게 돼서 좀 지겹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내가 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실제로 나에게 좋은지 느껴보고 좋다 싶으면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쫙 확장시켜 가는 거고 잠깐만 좋을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이런 스트레스가 있네 싶으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이렇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해 나가는 거죠.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채우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잘라내고 사람을 잘라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요. 오케이.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약간 어색하면서도 신나네요. 내 얘기를 또 신나게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요. 켜져 있나요? 잠깐 이거 말고 저는 이 음악이 좋던데. 음악 소리 안 크죠? 딱 좋죠? 우리 그때 또 요거 컨트롤 해놨으니까. 그래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책이 오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나오게 된 점, 약속을 못 지킨 점, 제가 아주 그냥 가능하면 약속을 안 하는데 진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갈아 넣었는데도 못 나왔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하고 토요일에 약속드릴게요. 토요일에는 반드시 나를 안아주는 자기공감 완성된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런저런 좀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네요. 그래요.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방송하신 지 오래되었나요? 얼마나 됐지? 방송한 지 꽤 된 것 같네요. 한 3개월 됐나? 3개월 됐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이런저런 질문,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또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 싹 쏟아내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풀 영상 올라가는 채널 알고 계시죠? 이 풀 영상이 이제 24시간 뒤에 삭제를 하거든요. 비공개로 돌리고 풀 영상 올라가는 채널을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풀 영상을 올릴 거니까 혹시나 풀 영상 궁금하신 분들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요. 채널 이름은 두우이TV입니다. 월드빌리언네어님 새벽 5시부터 아주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신 거죠? 그래요. 두우이TV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토요일날 진짜 두이의 행복 수업 스타트에 해당하는 자기 공감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러블리데이님 감사합니다. 월드빌리언님 감사합니다. 중님 감사하고 솔트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행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는 게 이렇게 약간 어색하네. 노래가 끝났으니까 다시 새로운 노래로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든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자기 공감 그거 나오면 관련된 이야기들로 아마 컨텐츠들이 쭉 채워지지 않을까. 성장 관련한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 인사하는 거 깔끔하게 시그니처로 그 인사 정하면 좋겠네요. 이 귀가 이렇게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귀파기도 제가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안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지러워서 잘 안 되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따뜻한 밤 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책과 또 새로운
재미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글거리는데 이거? 요 멘트 하려고 했는데 이거 영 입에 안 붙네요. 이거 연습을 해도 멘트 자체가 오글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따뜻한 밤 되세요, 여러분. 갈게요. 빠이요.